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남국 코인 게이트, 코인 의혹으로 정말 거의 지금 낭떠러지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는데 네. 이재명도 이걸 좀 가볍게 취급을 하고 또 워낙 자기 측근이다 보니까 제19 감싸기를 하다가 당 내외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내에서 이거 뭐 폭발 직전에 불만이 그냥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 물러선 게 이제 김남국이를 재수하는 국회 윤리에 제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또 친명 세력으로서는 이거 안 되겠다. 네. 출구 전략을 써야겠다. 네. 바른 뭐 읍참마속인 듯 이렇게 꾸미면서 네. 출구 전략적으로 이 가기 위해서 제소를 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뭐 징계하기 위해서 제소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소하는 거 아시잖아요.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봤자 20대 국회에서 43건이 그 제소가 됐는데 네. 단 한 명도 제명이나 조치가 안 들어갔어요. 네. 결론이. 뭐, 제소가 무슨 이유, 제소가 어떤 뭐 그렇다고 그 강제성 있게 뭔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왜 의총 때 빠졌는데 경향신문이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뺐다고. 네. 그랬는데 그 바로 펄쩍펄쩍 뛰면서 이재명이 안 뺐다고 막 그 대통령 아니 저 당대표실에서 그거 보도자료 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소한 거 있잖아요. 몇 번을 보도자를 낸 거예요. 이재명이 제안했다고. 참, 정말 왜 하수 중에 하수 있죠. 응?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윤리 제소를 했다. 예, 지난번에 그 제소하는 거를 의총 결의문에 뺀 거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번에 제안한 건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닥달을 하는 좀 유치한데 왜 이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초보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했다고 당대표가 된다는 건 당대표는 다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아무런 정치적 경험이 없.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아주 지적은 잘 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재명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이고 네네.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예. 이재명 보니까 완전 고구마다. 네. 답답하다 이거죠. 고구마 먹으면은 칵 매여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렇죠. 물 안 먹고 먹었다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요. 김남국한테 가장 분노를 느껴야 될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선거잖아요. 네. 자기 대통령 선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행실장이잖아요. 자기 코앞에서 맨날 수발을 들고 일정을 잡아준 사람이 딴짓한 거잖아요. 뒤에서 코인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딴짓을 한 거예요. 엉뚱한 짓. 그러면 정말로 화가 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말리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탈당 안 돼. 이건 진짜 제명을 해야 돼. 라고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게 당대표의 리더십이거든요. 신상 필벌은 확실하게 해야 되죠. 자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데 아니 거꾸로 전혀 아무런 그런 이 분노도 없고 그저 감싸기만 급급하다가 사흘 만에 사흘 전과 사흘 후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핑계는 뭐냐면 아유 그게 드러났다 이거야. 이 상임위 도중에 코인을 한 게 드러났다. 뭘 드러나요? 검찰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 김어준 시간에 나가서 아 그거 몇천 원밖에 안 했어요라고 해명하는 말로 그걸 한 거를 이제 다 드러났으므로 이제 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당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지금 우물쭈물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고 감싸려고 하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제소한 거 뻔히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소라는 게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사실 그 제소를 안 하면 당에서 뭐 징계도 안 한다고 해갖고 계속 압력이 오기 때문에 윤리에 딱 떠넘겨놓으면 당장 윤리에서 여야 간에 공방부터 벌이죠. 공방 벌이고 있잖아요. 그걸 무슨 그 자문위원회에 60일간을 넘겨야 한다고 그것 가지고 논란을 빚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여야 간에 공방이고 싸움이니까 자기 책임은 딱 피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것도 사흘 전에 못 하냐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정무적 판단이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넘겨서 공방 벌어질 거 뻔히 그때는 몰랐냐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때 알았으면 조응천 말 맞다나 정무적 판단이 그럼 차라리 그때 저기 그 의원들이 의총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놔뒀으면 자기가 어쨌든 그때부터 책임을 면하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흘 동안 쥐고 있어서 욕 먹다가 지금에서 책임 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진짜 이 생초보 이 정치인이라고 아직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뭐 이재명뿐만 아니라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이 사람도 뭐 불교 방송인가 거기 나가서 상임위에서 자기 발언 끝나면 누구나 딴짓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은근히 감싸고 나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치려면 확실하게 딱 내쳐갖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제소를 했다 그랬을 때 일단 제소했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좌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 김을 빼줘요. 그거 아무나 다 그거 자기 발언 끝난 다음에 딴짓 다 해요라고 얘기하면 제소한 게 그 완전히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의 지도부나 혹은 당 대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정무적 감각이 없다. 아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발언 끝나고 딴짓입니까? 발언 끝나고 한숨 돌릴 수도 있고요. 발언 끝나고 나도 다른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또 나름대로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는 7분 이내지만 다음에 할 걸 또 준비를 하고 그 답변 장관이라든가 국무위원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또 다음 추가 질문을 뭘 해야 할지 이런 궁리를 하는 것이지 가서 딴짓하고 있는 게 그게 자기 이걸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이걸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을 다른 의원도 딴짓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저급한 수준의 그런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있는 그 7인인가 뭐 하는 게 어떻게 5선인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김남국이를 엄청 칭찬했더라고요. 품성도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하네요. 예. 인사성도 밝아서 지역 어르신들의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뭐 정성호뿐만 아니라 양이원영 이 사람도 이 여성 의원이죠. 네네, 아주 그렇습니다. 참 뭐 환경운동가에서 그 쿼터로 지금 그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전에 부동산 뭐 이걸로 인해서 출당이 됐다가 뭐 3개월 만에 복당하고 그랬는데 했고요. 뭐 아니 진보락에서 꼭 도덕성을 앞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갖고 손해만 본다 해갖고 엉뚱한 소리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도덕주의에 다 빠져 이제 있다. 이재명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천을 따야 하니까 지금 저 광명의 양기대 의원 그 지역에 가서 부비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쇄신호총 때 양기대 의원이 당 대표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재심을 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하고 양기대 의원이 얘기하니까 바로 뒤따라서 양의원형이 나가갖고 그런 말 하는 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원들의 재신임을 물어야 합니다고 똑같아 반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냈네요. 예. 자기한테 다시 그 지역구에서 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 드러났잖아요. 예. 어쨌든 이 친명 의원들도 좀 발언다운 발언, 설득력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그 따져보면은 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뭐 항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예. 거기다가 아마 자기들은 이슈를 좀 덮으려고 그랬는지 교육위에서 그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그걸 또 강행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아니 그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런 중산층의 그 대졸 예정자까지 그걸 감면할 이유가 있느냐. 네. 그게 이자가 1.7%라고요. 그런데 정말 1.7%도 힘든 그런 고학생들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산층부터 해갖고 전부 다 혜택을 다 누리게끔 만들면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도대체? 그것도 한 8,600억 10년간 이자만 해도. 네네. 그런데 결국은
이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것은 정말 뭐 대학생들을 위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지금 청년 지지층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030 이쪽에 뭔가 좀 표퓰리즘을 해보자 그런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막 쏟아져 나와요. 지금 예비군 수당도 올리겠다. 뭐 2,000원이.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집권에 왔을 때 왜 이런 것을 안 합니까? 그때도 나왔는데 예, 예.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하니까 못 온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예산 집권당으로. 때문에 못했죠. 예산 뭐 화수분입니까? 근데 이제 야당이 되니까 예산 내가 걱정할 거냐? 그럼 나중에는 다 야 이 정권에서 다 거덜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정권이 거부해갖고 못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어느 신문 칼럼에 그렇게 썼던데 우리 국회가 개원한 이래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전략을 쓴 정당 야당은 처음이다. 네. 거부권을 자꾸 유도해갖고 억지로 여야 합의가 전혀 안 된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한 법안을 강행 처리해놓고 그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은 민심에 어긋나는 대통령이다. 국회를 무시한다. 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 수박 한번 먹었다 해갖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네요. 개탈들은. 전 정말 이게 코미디인지 아니면 이게 뭐랄까 그 사이비 종교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교주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이건 뭐 정말 큰일 날 얘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붙이는데 저 이재명이 지금 어느 지방에 내려가서 수박을 16일인 예, 16일 안성에 가서 뭐 수박 먹었다. 안성에 이제 수박도 유명하죠. 근데 가서 청년 녹음 현장을 방문했네요. 네, 거기서 이제 수박을 먹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개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드디어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리 그 이장님께서 제명이네. 그 이장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셨다. 시그널을 던지셨다. 수박을 척결하라는 그런 메시지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스스로 나설 때다. 그러면서 아주 전선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에 불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은 김남국을 지켜야 한다. 네네. 수박들이 지금 김남국을 공격하고 있다. 당내에서. 그렇죠. 그런 시그널로 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특히나 청년 이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청년 정치인들이 연달아서 지금 성명을 냈어요. 대학생, 그러니까 이 민주당 중앙 대학생위원회 뭐 그래서 양소영 그 위원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대학생들이 첫 번째 그 성명을 내면서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퇴해라, 제명해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냈고 그 다음이 청년 정치인 그러니까 뭐 당직도 맡고 있고 하는 그런 이 정치인들이 또 40대 정도가 민주당에서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바로 수박이 나왔거든 사진이. 그러니까 저들을 처단하라는 우리 교주님의 뜻이다. 씹어 먹으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수박을 팍 하고 씹어 먹더구만. 네. 그러니까 개딸들 그 이재명이네 말에 씹어 먹자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박들을. 예. 아니 좀 광기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광기예요.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갖고 이것을 해석해 드릴 수가 없는 평해 드릴 수가 없는 수준의 해프닝입니다. 어쨌든 쇄신의총도 박강원 원내대표가 당초 이렇게 약속하고 추진을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고 퇴행의총이 됐어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대표 선출되고 나서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외연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박강원 원내대표도 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낙연계의 뭐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서른 의원이 이제 좌장 역할을 한다면은 네. 그래서 비명계는 조국의 강을 겨우 건넜는데 남국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이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지도부 책임론, 사퇴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친명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유익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이 돈봉투 사건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합된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가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전혀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우리가 뭔가 지금 나설 때다. 목소리를 높일 때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가을까지 이렇게 좀 관망하기로 돼 있던 것이 지금 그 앞당겨지고 있다. 뭐 결양을 하든 아니면 뭐 결의를 하든 그런 좀 결기에 찬 움직임이 뭐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게 저는 뭐 검찰이 언제 체포 동의안을 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현동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끝난 상태에서 네. 송영길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코인 사건이 나니까 검찰도 거기에 또 몰려 있잖아요, 수사가.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뒤로 미뤄져 있지만 예. 뭐 조만간 2차 체포 동의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이제 체포 동의안이 자동으로 국회로 가니까 네. 이때 폭발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예. 아니, 뭐, 박홍근, 원내대표의 표를 계산을 하면, 그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첫 번째 결선을 안 하고 첫 번째로 딱 넘어갔으니까 과반을 넘었다고 한다면 80을 넘었다고 했을 때 간신히 과반을 넘었더라도 처음에 왜 한 30명 정도의 반란표에서 50명이 지금 포함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한 80명 정도가 지금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거의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그랬는데 이런 김남국 코인 사태라든가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좀 그 시계가 훨씬 빨라지지 않겠느냐. 빠르면 뭐 한 6월쯤에도 끝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시계가 제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또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